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며 남편은 36살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갑자기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지금 결혼 생활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함께 정말 힘든 날도 많았지만 남편이 저에게 보낸 사랑은 어느 누구한테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해봤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소중한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 이 모든 걸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2년 전 한 여름날 푹푹 찌는 여름에 더위와 함께 스쳐 지나간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연로하신 분들께 봉사단체에서 수박화채를 나눠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줄 서 있는 가운데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모두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 저희 앞에 와서 손을 내밀며 수박화채를 받으려 하길래 약간 당황함과 동시에 웃으면서 한 개를 건네줬습니다. 바로 수박화채를 받고는 노인분들 사이에 껴서 웃으면서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주변 분들 또한 이 남자에 대해 모두 다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멍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할머니께서 빨리 달라는 말에 놀라서 죄송하다며 나눠드리고 있다가 다시 벤치 있는 곳을 보니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남자를 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봉사활동 하루를 마치고 남아있는 수박화채를 입에 털어넣으며 정리하기 전에 잠시나마 쉬면서 함께 온 분들과 대화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어둑해지는 시간이 되고 마무리하자는 말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지막 힘을 내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 옆으로 다가온 남자는 제가 힘들게 들고 있던 의자를 빼서 들더니 차곡차곡 쌓아서 화물차에 실어줬습니다. 그리곤 저를 보며 웃으면서 인사하더니 금세 또 사라졌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고 그렇게 서로 인사하며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힘들게 서 있던 다리를 주무르며 봉사활동 때 생각나던 그 남자를 떠올렸고 늦은 밤 저에게 고생했다며 라면으로 상을 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팅팅 부은 눈을 바라보며 어제 저녁에 먹은 라면을 후회하면서 화장을 하고 출근을 했고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지하철을 타고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지하철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봉사활동할 때 봤던 남자가 제 앞으로 지나갔고 왠지 모를 반가움에 아는 척하고 싶었지만 여자의 자존심도 있기에 그냥 멀뚱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멋지게 정장 차림으로 차려입고 출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역에서 내리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출발하는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남자가 저와 눈이 마주쳤고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곤 너무 놀라 얼굴이 붉어지면서 뒤를 돌아보고 계단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그 남자의 행동에 살짝 당황을 하였죠. 그렇게 하루 종일 저에게 손을 흔들었던 그 모습이 아른거렸고 왠지 모를 설렘을 혼자 간직한 채 나름 괜찮은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다시 주말이 왔을 때 봉사활동을 나가기 위해 아침 일찍 모였고 봉사단체에서 그날 준비한 건 시원한 얼음이 들어있는 미숫가루와 냉커피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오기만을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고 줄 서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틈으로 그 남자가 서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며 나눠드리고 있는데 봉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아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사라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철수하자는 말이 나왔고 퉁퉁 부은 다리를 힘겹게 일으키며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나와서 무거운 테이블을 대신 들어줬습니다. 힘겹게 끌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흑기사도 아니고 제가 힘들어할 때 나타나서 도와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며 감사한다고 말했지만 대답 없이 묵묵히 뒷정리하는 거 도와주고만 있길래 조금 더 큰 소리로 감사하다고요 라고 말을 하니 제 옆에서 같이 봉사활동하던 언니가 저를 툭툭 치며 하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봉사활동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구나. 저 남자 네가 하는 말 못 들어. 아무리 큰 소리로 말을 해도 못 듣는다고.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못 듣는다고요? 어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 들으면 어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자야. 그래서 우리한테 웃음으로만 거의 대화하는 편이야. 우리가 수아를 잘 알지 못하잖아. 대화하려면 수아를 해야 해. 그 말에 너무 놀람과 동시에 충격을 받았고 제가 그 남자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자
정리하다가 저를 보곤 웃으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그저 놀라기만 했었죠. 그래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핸드폰으로 감사합니다. 수아를 찾아보곤 몇 번 따라한 다음에 그 남자를 툭툭 치곤 저를 쳐다보길래 수줍게 감사합니다. 라고 수아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곤 놀랐는지 저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해줬고 그렇게 서로 처음으로 마음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봉사활동도 기대를 하게 되었고 몇 가지 대화를 하고 싶어 수아를 열심히 핸드폰을 보며 따라하면서 몸에 익히고 있었습니다. 인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배운 다음 다시 다가오는 주말에 봉사활동에 나타난 그 남자에게 인사와 함께 이름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수아로 대화하는 게 처음이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정입니다. 혹시 그쪽은 이름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원입니다. 처음 수아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니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재원 씨에게 더 많은 수아를 배우기 시작했고 제가 좀 힘들어서 말로 중얼거리고 있으니 제 입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모습에 부끄러웠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계셨던 봉사활동 언니가 적당히 선을 그으라는 말에 좀 당황했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봉사활동할 때 너랑 똑같이 연인으로 발전한 적이 있는 분들을 봤는데 결국에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었더라고. 정말 힘들었는지 둘 다 봉사활동에 나오지 않았어. 그냥 연애하는 거랑은 많이 달라. 네가 몇 배는 더 많이 희생을 해야 해. 그렇지 못한다면 더 이상 가까워지는 건 언니는 말리고 싶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면 부딪히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함도 잠시 저에게 다가와 웃으면서 옆에 앉아서는 메모장에 펜으로 무슨 걱정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라며 순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 모습에 웃음이 나왔고 그리고 수아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능숙하게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원 씨와 함께 주말마다 만나서 수아를 열심히 배웠고 그렇게 서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결국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할 수 있을 만큼은 배우게 되었고 이 정도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언니의 말에 더욱더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대화조차 빠르게 소통할 수 없으니 점점 답답해졌고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더위와 함께 재원 씨에게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제가 수아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짜증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곤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는지 옅은 미소와 함께 미안하다는 말을 수아로 전하면서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정말 후회했습니다. 외로이 홀로 걸어가는 뒷모습에 제가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가슴이 아파 다시 뒤따라 가려고 하는 순간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재원 씨에게 승용차가 클락션을 울리며 달려오고 있었고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저는 아주 큰 소리로 위험하다고 소리쳤지만 고개를 숙이며 걷고 있는 상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은 슬로 모션으로 모든 장면이 천천히 움직였고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저와 눈이 마주친 재원 씨의 모습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놀라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 불러보았지만 깨어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줘서 늦지 않게 구급차가 도착해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진행이 되었고 그 사이 이 소식을 들은 재원 씨 부모님께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다 제가 잘못한 일이라며 아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이런 저의 모습을 보더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면서 제 손을 꾹 잡아주더니 자기 아들이랑 항상 함께 해줘서 고맙다며 집에 오면 매일 수정 씨 이야기밖에 안 한다면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다며 수정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다고 매일같이 우울해하던 아들이 매일같이 웃음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다면서 꼭 한번 보고 싶었다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속마음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로 인해 행복을 느꼈다는 거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무사히 끝났고 그래도 장기간 입원 치료해야 했지만 완치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하고 병원에 들렸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던 부모님께서는 결국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사랑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는 거야. 일반인이 아니잖니? 네가 희생을 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만약 엄마한테 결혼한다고 말하면 당연히 엄마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러려고 너를 30년 넘게 힘들게 키운 줄 아니?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는 거야? 절대 받아줄 수 없으니 그런 줄 알아. 왜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도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감정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봤어요? 모든 걸 듣고 정상인처럼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엄마 말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으로는 모든 걸 충족시켜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결혼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엄마는 그럼 아빠를 이제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거잖아요. 저는 재원 씨 사랑해요. 재원 씨 없으면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제발 엄마,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우리 결혼 허락해 주세요. 하루도 안 보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그 남자 받아들여 주세요. 저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항상 마음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남자만큼 좋은 남자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다해 부모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했고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받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허락은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모두 열어주시지는 않으셨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마음을 여시고 저희를 안아줄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알고 지낸 지 2년, 결혼 생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기에 적지 못한 일들 또한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서로 모든 걸 함께하며 헤쳐나갔기에 앞으로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을 때 제가 결혼하자고 말을 했었을 때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저에게 사랑해요 라고 수화로 대답을 해줬던 게 아직까지 생각이 나네요. 앞으로 행복한 삶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결혼 생활에 있어 남편이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남편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응원의 한마디씩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